오늘 영상은 한 번만 봐도 손이 바빠지는 실전 정리입니다. 초보분이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코인 거래의 핵심 5가지를 한 통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초보도 클릭만 따라하면 되는 거래 따라하기. 둘째는 네이버 커뮤니티에서 300만 원을 1억 8천만 원으로 키웠다던 중학생 단타 흐름. 셋째는 수수료 최대 할인. 넷째는 AI로 하루 50만 원 루틴. 다섯째는 입금 없이 100달러로 시작하기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링크와 100달러 받는 가입 경로를 한눈에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고정 댓글만 확인하셔도 준비가 절반은 끝납니다.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만으로 10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거래 화면을 익히고 레버리지로 작은 움직임을 제대로 마치면 몇백만 원 경험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복잡한 설명 없이 숫자 한 번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을 10년 전 여러 자산에 넣었다고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코스피를 따라가는 지수형 주식에 2016년 1,000만 원을 넣었다면 10년 사이 약 2.66배가 되어 지금쯤 2,660만 원 정도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대략 233.5g을 들고 있었을 텐데요.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56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온 셈입니다. 같은 돈으로 2016년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에 올라탔다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가정하면요.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었던 말 그대로 다른 급의 수익률이 등장합니다. 이 표만 봐도 결론은 직관적입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성장 속도가 빠른 시장을 공부하고 내 편으로 만드는 쪽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코인 거래가 재미있는 건 오를 때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승이면 롱으로, 하락이면 숏으로 방향만 맞추면 두 방향 모두 수익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코인을 투자처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 체감입니다. 해외 거래소 쪽은 세금 부담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국내는 거래 수익에 세금이 붙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강력한 확대경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제한이 걸려 있지만 해외는 100배까지도 가능해서 50만 원이 있어도 5천만 원 규모로 포지션을 잡는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30억 이상 큰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분들에겐 레버리지가 없으면 큰 수익률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차트보다 먼저 거래소를 고르는 기준을 잡는 일입니다. 잘 고른 거래소 하나가 수수료와 편의성을 통째로 바꿔줍니다. 지금은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나누면 레버리지, 수수료, 그리고 세금 체감 차이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이 막혀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 열려 있어서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같은 실력이어도 비용이 덜 새는 쪽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들 느끼는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생각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하면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거래소 이름부터 가입 순서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대표적인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면 실제로 움직이는 금액은 2억 원 수준이죠. 이때 한 번 사고 팔기까지 합치면 수수료가 22만 원 정도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수수료만 220만 원이 됩니다. 수익이 나기 전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처럼 비용이 먼저 새어나가서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비싼 곳에서는 실력이 좋아도 장기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단타일수록 더더욱 수수료가 싼 거래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형 거래소 4곳과 A 거래소를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 이 5가지입니다. 먼저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1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정리됩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와 비트겟, 바이낸스는 한국어 상담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같은 방향을 맞춰도 배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니 비교가 필요합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와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로 바로 넣고 빼는 방식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입문 난이도를 크게 바꿉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이벤트로 $100 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화면 켜두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초보분이 거래를 따라할 때는 먼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퓨처스 화면을 여시고 시간봉을 한 가지로 고정해 보세요. 초반엔 15분 봉이나 1시간 봉처럼 호흡이 보이는 구간이 편합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는 처음부터 높게 잡지 말고 계좌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낮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진 모드는 격리로 두면 한 번의 실수가 계좌 전체를 덮치지 않습니다. 진입은 시장가로 뛰어들기보다 지정가로 기다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지정가, 즉 메이커로 체결되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단타의 숨통이 조금은 트입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손절과 익절을 먼저 찍는 겁니다. 진입 버튼을 누르기 전 어디서 틀렸다고 인정할지와 어디까지 먹고 나올지 2줄을 먼저 그어두시면 매매가 훨씬 덜 감정적이 됩니다. 이제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였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던 중학생 단타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핵심은 천재성이 아니라 규칙을 기계처럼 지킨다는 점입니다. 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상승이나 하락 한쪽으로 욕심내지 않고 짧은 구간만 먹고 나오며 틀리면 빠르게 접는 겁니다. 한 번의 크게가 아니라 작은 승리를 많이 쌓는 구조죠. 그 중학생 단타 흐름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지, 거래량이 받쳐주는지, 그리고 뉴스가 바람을 밀어주는지 이 3가지가 맞을 때만 진입하는 겁니다. 퍼즐이 맞을수록 진입이 편해집니다. 3번째로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방법은 딱 한 번 설정하면 계속 돈이 아낍니다. 고정 댓글에 할인 링크로 가입하고 수수료 쿠폰이나 할인 토큰을 적용하면 같은 매매가 더 가볍게 굴러갑니다. 또 지정가로 체결을 유도하는 습관도 수수료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메이커로 체결되면 비용이 낮아지거나 리베이트가 붙는 경우도 있어서 단타를 오래 하실수록 이 차이가 크게 쌓입니다. 4번째, AI를 활용한 하루 50만 원 루틴은 대신 매매해주는 게 아니라 판단 속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아침에 AI에게 오늘의 주요 뉴스, 변동성 높은 코인, 주목할 지지와 저항 가격대를 정리하게 하세요. 그 다음 AI로 시나리오를 2장으로 나눕니다. 상승 시나리오면 어디 돌파해서 롱, 하락 시나리오면 어디 이탈해서 숏, 그리고 손절 기준은 어디인지까지 문장으로 고정해두면 장중에 흔들릴 때도 기준이 살아있습니다. 거래가 끝나면 AI에게 매매 일지를 요약하게 하세요. 어떤 구간에서 실수가 나왔는지, 수수료가 얼마였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지까지 정리하면 다음날 같은 함정에 덜 빠지게 됩니다. 5번째, 첫 거래를 입금 없이 $100로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가입 이벤트 링크로 계정을 만들고 안내된 인증을 마치면 보너스가 지급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 $100는 내 돈이 아니라 학습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화면을 익히고 주문 방식을 연습하고 레버리지로 작은 파동을 맞추면 결과가 크게 보일 수 있어서 공부 동기가 확 살아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진입 타이밍을 잡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방향보다도 언제가 수익을 갈라놓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려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고요.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롱은 기본적으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며 차트가 계단을 타듯 위로 올라갈 때는 롱 쪽 승산이 커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을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신호는 상승 압력이 강해졌다는 해석으로 이어져 롱 타이밍 후보가 됩니다. 거래량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늘어나면 시장 참여가 따라 붙는다는 뜻이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이럴 때 상승이 한 단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뉴스는 바람의 방향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가 나오면 매수 심리가 급하게 붙을 수 있어서 롱 포지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에서 힘을 냅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더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롱을 고집하기보다 숏 쪽이 합리적인 구간이 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르죠. 시장의 무게중심이 아래로 기울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서 숏 포지션 후보가 되는 대표적인 타이밍입니다. 또 한 가지,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이 나오면 상승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고점에서 매수자가 숨을 고르는 구간이 되어 하락 전환을 숏으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도화선이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터지면 공포가 빨라져서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생각보다 큰 힌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들이 있고 단타에서도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SI는 과열과 침체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기준으로 씁니다. 맥디는 추세에 힘이 붙는지 꺾이는지,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넓어지는지 좁아지는지 힌트를 줍니다. 이 둘을 같이 보면 지금이 추세장인지 흔들리는 횡보장인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매매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고 시작하는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래소 비교와 이벤트 정보까지 모아뒀으니 고정 댓글부터 챙기시면 흐름이 깔끔해집니다.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내용을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